이 노선이 정말로 과거에 태평역을 경유한 적이 있었다고요?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중교통 관련 여행, 그 외의 일상, 움직이는 물체 등의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 출발하는 버스 사진을 즐겁게 찍고 그 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태평역. 이번 콘텐츠는 장지역 가든파이브 정류장에서 찍은 버스입니다. 즐거운 시청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시청 전 안내사항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백화점에 많이 가시나요? 가신다면 어느 백화점을 주로 가시나요? 저는 NC백화점 송파점을 많이 갑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을 찍은 날은 옷 말고 다른 것을 사러 갔었고, 그걸 산 다음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찍었습니다. 이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3420번 버스는 과거 이촌동까지 갔던 3012번 버스의 단축된 버전입니다. 3012번 때는 장거리 노선인 만큼 운행시간이 매우 길었고 운전기사들의 휴게, 보장이 어려워지자 단축했던 노선입니다. 나중에 단축된 버전인 3420번 타보고 싶습니다. 탈 때는 구반포역 방면으로 해서 말입니다.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휴가 나왔을 때 잠실역에서 태평역으로 갈 때 이 노선을 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구간 내 이동시 302번, 303번 외에 하나 더 생긴 거에 대해서 좋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9403번 시절 때는 가격 때문에 해당 구간 내에서는 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선이 과거에 태평역을 지난 적이 있었는데 아시나요? 이 노선은 2016년 최초 신설 당시에는 운중동에서 태평역, 위례신도시를 거쳐서 복정역까지 운행했던 노선입니다. 그러다가 2017년 6월에 태평역 경유에서 신흥역 경유로 바뀌었습니다. 3322번 버스는 송파구내에서만 운행하는데 굴곡이 매우 많습니다. 그 덕분에 송파구 투어버스라 불립니다. 추가로 학교들을 많이 통과하는 덕분에 학생들이 많이 탑니다. 송파구 투어버스라 불리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320번 버스는 중랑구와 광진구에서 송파구까지 가장 빠르게 이어주는 노선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해당 구간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정말 많습니다. 이 노선은 2018년 9월 9일에 타봤습니다. 345번 버스는 362번 버스의 구반포역 단축형 노선입니다. 362번으로 운행했을 당시 장거리 노선에 따른 문제점이 많아 꾸준히 단축을 시도했고 몇 차례의 실패를 거친 후 드디어 2022년 5월 1일에 단축됐습니다. 단축 전에 362번은 2018년 4월 26일에 타봤고 단축 후에 345번은 2022년 6월 18일에 타봤습니다. 3302번 버스는 광주 고산지구와 태전지구에서 서울 송파구를 빠르게 이어주는 노선입니다. 해당 구간을 이어주는 32번 버스의 운행 횟수가 적어진 만큼 중요해진 노선 중 하나입니다. 광주 고산지구로 가는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이 노선은 제가 가천대 쪽으로 산책하러 갔을 때랑 송파대로 쪽에 갔을 때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타본 적은 없다 보니 이 노선 타보고 싶습니다. 이 노선은 신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구간 단축 후 이용객이 줄어들어 폐선된 408번 출신 차량들을 증차하고 위례 신도시까지 추가 경유하면서 이용객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 노선이 본래는 지선버스로 신설하려던 노선인 거 아시나요? 사실 이 노선은 본래는 3415번 지선버스 노선으로 신설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색 비용을 아낀다는 이유로 간선버스로 신설되었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440번 버스는 과거에는 지선버스 442번으로 운행했다가 440번 간선버스로 변경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성남 시내를 경유했습니다. 그러다가 성남 시내를 철수하면서 이용객이 주춤했다가 위례 신도시와 세곡지구를 경유하면서 이용객을 다시 늘렸습니다. 성남 시내 경유했던 대선 군수 노선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440번은 2018년 9월 21일에 타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노선에 자일대우 로얄시티가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 그 차량 정말 많이 탔던 게 생각납니다. 그나저나 옛날 차량 이야기하니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요. 태평역은 송파대로에서 태평역으로 갈 때 여러 버스들을 많이 타봤는데 이 노선은 예외였습니다. 안 탄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이 노선은 2020년 7월 달에 노선이 바뀐 적이 있는데 아시나요? 이 노선이 변경 전에는 광진경찰서를 경유했었으며 923동 주민센터 경유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뀐 덕분에
태평역이 동서울터미널 갈 때 더 편리해졌습니다. 이 노선은 상습 정체 구간을 많이 통과하는 노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덕분에 평소에도 평균 운행 시간이 거의 2시간 가까이 되는데 도로가 막힐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립니다. 그때면 지하철 이용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족이랑 아차산과 용마산을 등산하고 내려온 후 용마산역 근처에서 이 노선을 처음으로 봤던 게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도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 현재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설명한 500-1번과 마찬가지로 이 노선 역시 송파대로에서 태평역을 오갈 때는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 노선 역시 직행 좌석버스로 가격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다만 500-1번과는 달리 탑승 경험이 있는데 광주시 양벌동에 아는 지인이 살고 있어서 그쪽으로 오갈 때 타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노선 역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송파대로를 지나면서 많이 봤던 노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타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2018년에 드디어 탔었지요. 이런 노선들 포함해 여러 버스 노선을 계속 탈 수 있는 거 행복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노선들을 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남시의 사기막골에서 안양 가는 333번이 있다는 거 알죠? 저는 서울의 333번보다는 성남의 333번을 먼저 탔었습니다. 그 노선 탑승 이후 서울의 333번은 많이 봤으면서 타보지는 못한 게 좀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2020년 6월에 처음으로 타보게 되었습니다. 지육청 9번 버스는 동탄이 신도시에서 잠실을 빠르게 이어주는 노선입니다. 처음에는 강남 가는 버스들이 많아서 잘 될 거라는 우려가 존재했는데 엄청 잘 나가는 중입니다. 이 노선 나중에 타보고 싶습니다. 이 노선은 여러 차례 단축이 많이 된 노선인데요. 그 덕분에 버스 번호도 많이 바뀐 노선입니다. 과거 송파차고지에서 왕십리를 운행했던 318번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왕십리에서 건대입구 구간이 단축되었고 이후 건대입구에서 삼성 구간의 단축으로 3418번으로 바뀌었고 이후 삼성에서 종합운동장 구간의 단축으로 3322번으로 바뀐 노선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음에는 새로운 여행기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태평역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 태평역에게 큰 힘이 됩니다.